네, 안녕하세요. 모토랑 윤소입니다. 제가 작년에 넥소를 계약을 했죠. 근데 차는 못 받았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보조금이 딱 떨어지는 바람에 차는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새로운 보조금으로 차를 이제 받게 됐는데 요 사이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넥소 오너가 될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 국뽕에 차오르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에 지금 요 내용을 다루게 됐습니다. 바로 넥소 아이오닉 9이 미국 IIHS와 유럽 유로 엔캡 이제 자동차의 안전 등급을 평가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두 기관이죠. 요 두 기관에서 각각 최고 등급을 또 받아왔다. 라는 요 소식이 있어서 오너가 될 사람으로서 지나칠 수 없는 소식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이제 단순히만 보면 야 뭐 유로엔캡 별 5개 야 요즘에 별 5개 못 받는 차가 어딨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요걸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각각 어떤 테스트를 하고 그냥 이 별 5개 기준은 어찌 보면은 그냥 뭐 되게 러프한 기준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별 5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요 안에서 각각 어떤 평가들을 하고 이제 넥소는 실질적으로 어떤 점수들을 받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경쟁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들과는 또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넥소를 패밀리카로 또 한 대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수소차는 뭐가 다른 거냐, 수소차는 안전한 거냐, 뭐 전기차랑 비교하면 뭐가 더 안전하냐, 이제 뭐 이런 건 또 궁금함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또 함께 설명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비교를 쉽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유로엔캡 최근 테스트 결과들을 전부 다는 못 가져오고 이렇게 몇 차종만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위에 있는 결과, 요 위의 결과와 아래 결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요 차이점은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유로엔캡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 유로엔캡도 그렇고 IIHS도 그렇고 자동차가 점점 더 진화하고 더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고 그리고 또 차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의 이 속도도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는 방법도 계속 더 타이트하게, 계속 더 빡세게, 좀 더 가혹한 조건들을 계속 넣어서 이 평가 방법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엔캡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23년도에 평가한 벤츠 EQE SUV랑 22년도에 평가한 요 뭐 렉서스 NX 요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랑 이 평가 리포트의 페이지 수, 레이아웃부터가 아예 딱 다르다는 게 한눈으로 좀 보이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유로엔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도 이후에 평가한 차량과 이 이전에 평가한 차량들은 이 점수를 같은 선상에다가 딱 놓고 이 순서를 매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평가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로엔캡을 기준으로 23년도 이후에 테스트 결과가 나온 차량들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이 넥소랑 함께 비교해가지고 보면은 재밌을 만한 차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가격대로 비슷하게 묶는 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사이즈가 비슷한 차들로 좀 이렇게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넥소 모델 Y, BMW 신형 X3, 그리고 벤츠의 EQE SUV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네 차종을 한번 좀 제대로 좀 비교를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넥소 테스트 결과부터 한번 보시면서 유로엔캡 이렇게 테스트하는구나 이 정도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소 일단 별 5개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 5개에는 크게 우리가 뭐 너무나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별 5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 평가 항목이 크게 4가지로 나뉘거든요. 여기 탑승객 중에 성인을 얼마나 잘 보호하냐, 그리고 어린아이를 얼마나 잘 보호하냐, 그리고 차량 외부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또 잘 보호하냐, 그리고 이제 차량 안에 안전 기능들은 이제 첨단 안전 기능들은 얼마나 잘 작동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별 5개는 어떻게 주는 거냐면 요 4가지 평가 항목이 이 각각의 최소한의 몇 %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 정해놓은 요 안에만 들어오면 별 5개는 일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어린이, 탑승객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냐는 80% 이상을 받으면은 별 5개고, 차량 외부에 있는 사람을 또 얼마나 잘 보호하냐, 그리고 세이프티 어시스트 요거는 각각 70%씩.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4가지 항목이 80%, 80%, 70%, 70% 요 안에 들어오면 일단 별 5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별 개수만 가지고 무슨 차가 더 안전하구나 라는 이 변별력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건데,
자, 성인 운전자를 얼마나 잘 보호했냐에 대한 결과부터 우리가 한번 좀 보면요. 자, 가장 위에 왼쪽에 보이는 요거는 이제 차대차 충돌을 옵셋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운전석 조수석이 지금 이렇게 나왔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면 충돌 했을 때 또 이 1열과 2열이 각각 어떻게 데미지가 달랐다. 이게 성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이제 측면 충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을 세워놓고 테스트를 하는 건데, 가장 왼쪽은 측면을 자동차가 박았을 때, 그 다음은 이 폴이죠. 기둥이 측면을 때렸을 때, 사실상 이 충돌 크래시 테스트에서 가장 가혹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게 이제 측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한 번 딱 때리고 나서 운전자가 조수석 너머로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갔느냐를 보는 테스트. 그리고 그 다음이 운전석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끼리 머리를 부딪혔을 때 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제 얼마나 큰 부상을 입느냐. 그리고 아래는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앞좌석과 뒷좌석의 이 후방 추돌 시에 이 목을 얼마나 잘 보호하냐, 이제 이런 값들이 나와 있는 건데,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막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렇게 막 빨간색은 없고 하니까 좋은 거 같기는 한데, 정확히 다른 차종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온 이제 다른 차종들도 좀 함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EQE SUV입니다. EQE SUV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가장 크게 넥소랑 다른 부분은 이제 측면 충돌 시에 이제 운전석에 앉은 사람과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머리를 서로 부딪혀가지고 큰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벽에다가 정면 충돌했을 때 상황을 가정했을 때 넥소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은 전부 초록색이고 이 뒤에 앉은 성인만 이제 가슴팍이 이제 노란색으로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EQE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좌석에 앉아 있는 성인까지도 가슴팍이 노란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더미의 컬러로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데 리어 임팩트, 이 목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냐 에 대해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EQE SUV 같은 경우에는 3.8을 받았는데 넥소는 4를 받았죠. 그리고 사이드폴, 아까 가장 가혹한 테스트라고 했던 사이드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중간 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넥소가 그냥 단지 별 5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별 5개라 하더라도 이 벤츠의 EQE SUV보다도 이 실내에서 성인을 얼마나 잘 보호하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EQE뿐만 아니라 이제 BMW X3랑 비교를 해서 본다 하더라도 X3 같은 경우에 EQE SUV랑은 다르게 얘는 이제 이 부분은 좀 넥소와 동일하게 여기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면 충돌에서 또 2열에 있는 승객이 EQE SUV보다도 더 안 좋은 주황색이 떠버렸어요. 그리고 이 차대차 옵셋 충돌에서 넥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거든요. 근데 X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수석 승객도 가슴팍과 다리가 노란색이 뜨고 운전석은 주황색이 떴습니다. 자, 물론 X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비교하려고 가지고 온 4개 차종 중에 유일하게 이 사이드폴 테스트에서 노란색이 뜨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곧 있으면 넥소 오너가 될 사람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BMW 벤츠보다도 이 실내에 타 있는 성인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잘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넥소가 그냥 별 5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디테일을 보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모델 Y. 모델 Y도 넥소와 거의 비슷한데 서로 하나씩 좀 주고받은 게 있어요. 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면 충돌 시에 이 운전석이 전부 초록색이 떴는데 모델 Y는 노란색이 떴고, 그리고 정면 옵셋 충돌에서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다리가 초록색인데 넥소는 운전석 다리가 노란색이다. 이 정도 차이가 있고, 저는 여기서 좀 재밌게 본 거는 리어 임팩트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대부분의 우리 일반 도로에서 나는 사고는 뒤에서 때리는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때렸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뭐 있죠? 이렇게 목 잡고 내리잖아요. 그만큼이나 흔히 있는 후방 추돌 시에 이 운전자 탑승객의 이 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현대차가 만점, 그리고 테슬라가 만점, 오히려 BMW가 3.7, 벤츠가 3.8 만점을 못 받아서 이 부분이 저는 사실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코멘트, 요 테스트 결과에 대한 코멘트도 굉장히 지금 호평이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옆으로 오게 되면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애기 아빠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2열에 어린아이들을 태웠을 때 이제 얼마나 안전한가를 이제 평가하는 항목인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평가 방법을 씁니다. 조금 큰 어린이,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어린이, 6살, 10살이라고 되어 있고, 요 아래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벡스를 썼다, 뭐 그라코를 썼다, 요 제품까지 딱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야, 사이벡스는 대단하다. 유로 엔캡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카시트구나. 자, 사이벡스 광고 아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평가를 보면 넥소 만점입니다. 자, 그리고 모델 Y 만점이에요. 자, BMW가 뭐 미세하지만 23.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상으로는 다 초록색인데, 아니다. 여기 목이 노란색이네, 목이. 이것 때문에 지금 넥소는 이게 목도 초록색인데. 자, 벤츠 볼까요? 자, 벤츠. 네, 벤츠도 만점입니다. 자, 그래서 4개 차종이 전부 다 사실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제 벤츠만 조금 빠지는 점수를 받았지만 4개 차종 전부 다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 자, ISO 픽스가 몇 개나 있는지, 1열에 있나요? 2열 양쪽 사이드에만 있나요? 아니면 2열 센터까지 있나요? 아이사이즈 대응이 되나요? 탑 테더가 있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요 맨 밑에 거 Child Presence Det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가 차에 혹시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이제 감지해서 알려주는, 뭐 경고음을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이제 최종 점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바깥에서 봤던 이제 그 점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넥소 오너가 될 사람으로서 한 가지 좀 넥소를 대변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는 사실 이제 나라별로 어떻게 서비스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좀 국가별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뭐냐면, 넥소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넥소뿐만 아니라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이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안에 탑승객이 남아있는 상태로 뭐 차를 잠그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 휴대폰으로 알람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이제 한국에서의 서비스인 거죠. 이 유럽 버전 넥소에는 그게 안 들어갔었나 봐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이 밖에 나온 저수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이제 올해도 2026년에 신차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아빠로서, 또 내 가장으로서, 아니면 내 안전이 난 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테스트 결과를 좀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단지 별 5개만 봐서는 변별력 하나도 안 생기고, 이 별 5개를 만든 이 항목 4가지의 점수가 각각 어땠는지, 그리고 이 각 점수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감점 요인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요 페이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쓱 보시면 굉장히 이제 차량 구매에 도움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요거 막 영어로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보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운받는 거 되게 쉽거든요. 다운받아가지고 요즘에 그냥 GPT한테 던져가지고 야 이거 너 해설 좀 해줘 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잘 해주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또 옆으로 와서 자, 이제 세이프티 어시스트, 주행 보조 장치죠. 이 주행 보조 장치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이 브랜드들마다 이 기술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경쟁들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유로 엔캡에서도 요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연천 가가지고 테스트해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카니발로 이 자동차 더미를 빵 쳐가지고 더미가 다 부셔지는 요 영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쳐가지고 부신 그 더미가 바로 이 유로 엔캡에서 세이프티 어시스트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더미와 동일한 더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거의 한 1억 가까이 하는 장비이고, 그게 이렇게 비싼 이유는 쳤을 때 쉽게 잘 부서지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중에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기는 하지만 나머지 차량들은 전부 다 카메라 레이더를 동시에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감지하기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동차의 금속 표면이 실제로 앞에 있어야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그 더미 같은 경우에는 스폰지이긴 하지만 특수 처리를 해서 실제 자동차 같은 착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레이더한테. 그래서 그 장비로 테스트를 한 거고, 저희가 연천 가서 테스트했을 때 이제 영상에는 뭐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카니발로는 80km 테스트를 안 했거든요. 근데 넥소 가지고는 80km 테스트까지 했었는데, 넥소는 80km 테스트를 했을 때 정차에 있는 차량을 딱 이제 정확하게 딱 정지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길게 쭉 보시면, 자, 80 타겟 속도 도달. 자, 차량 인지. 오, 80. 오, 80.
물론 이제 시속 100km 테스트에서는 방금 보신 80km 테스트처럼 완전히 정차하지는 못하고 거의 다가가지고 진짜 거의 다 정지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앞에 실차를 놓고 테스트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좀 스티어링 휠을 잡아가지고 좀 틀었거든요. 어쨌거나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했을 때 넥소 굉장히 카니발보다도 한참 또 진보한 안전한 성능을 보여줬었는데, 자 여기서도 이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피드 어시스턴트에 뭘 지금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0.8점이 감점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넥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사람한테 이 제한 속도 같은 것들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거죠, 시스템상. 그래서 여기 보면 시스템 네임이 Manual Speed Limit Assist. 물론 옆에 인텔리전트 스피드 리밋 어시스턴트도 있기는 하지만 매뉴얼이라는 옵션, 운전자가 이 제한 속도나 이런 안전과 관련된 속도를 자기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없죠. 그냥 스피드 어시스트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델 Y와 비교해서 보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점을 받았는데 여기 2.2점 좀 감점된 요인이 있었고, 이 시트벨트 리마인더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벨트 안 했으면 계속 알람을 띄워주는 요 기능인데, 이것도 왜 감점이 있나 봤더니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안 매고 있으면은 멜 때까지 알람을 띄웁니다. 멜 때까지. 그런데 넥소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현대차들은 BM 벤츠도 마찬가지지만 안 매고 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알람이 꺼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감점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리고 세이프티 어시스트는 넥소보다 점수가 좀 더 높아요. 레인 서포트는 마찬가지로 3점 만점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오닉 9도 이제 별 5개를 받았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 유로 NCAP뿐만 아니라 이 아이오닉 9 넥소 두 차종이 전부 다 미국에서 평가하는 IIHS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IIHS도 그렇고 유로 NCAP도 그렇고 그냥 어디서 선정하는 올해의 차 약간 이런 마케팅성으로 약간 돈 받고 하는 약간 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로 NCAP이나 IIHS도 그럼 그냥 그런 것 중 하나냐 라고 치부하기에는, IIH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을 하고요. 유로 NCAP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로 하면서 모델 Y 테스트한 결과 보세요. 그리고 중국 차들도 테스트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이 싫은 건 싫은 거고 또 공정하게 할 건 하는 거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기관들에서 아이오닉 9이랑 이 넥소뿐만 아니라 현대차들이 요즘에 정말로 이 최고 등급을 정말 많이 받아옵니다. 특히나 IIHS 같은 경우에 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은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미국에서 현대차와 박터지게 경쟁하는 일본 차들만 하더라도 그 등급을 받은 차량의 개수 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그 등급을 획득을 했죠. 그래서 사실 넥소 때문에 만들기 시작한 컨텐츠이기는 하지만 현대차가 요즘에 진짜 이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의 성능도 정말 진일보하고 디자인도 진일보했지만 그에 따라서 글로벌로 많이 이제 판매를 하는 브랜드인 만큼 이 안전과 관련해서도 정말 이제 대단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넥소 예비 오너로서 이번에 또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아와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 자, 여러분 차량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시승기 많이 살펴보시고 옵션은 어떤지 뭐는 어떤지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유로 NCAP, IIHS 그냥 너무나 쉽게 온라인에 접속해서 이들이 진짜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고 직접 내가 판단해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이거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계기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나는 뒷자리에 아이를 태우고 다녀야 한다던가, 나는 주행보조 장치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던가, 후방 추돌에서의 그런 상황이 제일 난 걱정된다던가, 이런 각자의 또 생각에 따라서 요 평가된 자료들을 보시고 차량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